네, 안녕하세요. 카드단말 포스트비 대표 홍기란입니다. 지금 이번 시간에 이지체크 카드 단말기 한 종류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단말기는 앤틱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단말기입니다. 현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를 하고 있죠.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 동영상 더보기란에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결제 링크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용 방법이라든가 디자인 등등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디자인은 굉장히 작습니다. 앤틱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크기는 사이즈는 작은 편입니다. 자, 그리고 카드 투입은 여기에 이제 카드를 투입해서 결제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카드를 아이스 칩을 밑으로 가게 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판매 금액을 누르세요라는 멘트가 나오죠. 자, 그리고 이쪽을 디자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쪽 측면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레드 컬러인데요. 이 레드 컬러가 최근에 회색으로 바뀌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아마 회색으로 이제 그 출시되는 단말기가 아마 여러분 매장에 택배로 배송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쪽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측면도 보여드릴게요. 이쪽에는 이제 삼성페이 결제할 때 이 부분에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면 삼성페이 결제가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마그네틱 결제도 가능합니다. 이쪽 뒤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쪽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생겼죠. 이즈 체크 이렇게 로고가 박혀 있고요. 그래서 가장 그 인지도가 높은 단말기가 바로 이즈 체크 카드 단말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단말기 뒤쪽에 이렇게 브랜드명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고객분들에게 가장 익숙해 있는 단말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는 전원 버튼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전원 케이블, 랜선을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공유기와 또는 모뎀과 연결하면 설치는 끝이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패드 있죠. 여기 파란색 띠가 있죠. 요거는 이제 서명 패드와 연결된 케이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용지는 왼쪽 측면에 이렇게 눌러주시면 뚜껑이 열리면서 여기에 용지가 장착이 되죠. 자, 그리고 이쪽 힌지 부분도 굉장히 튼튼합니다. 여기가 굉장히 굵죠. 두껍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게 올릴 때 여기에 충격이 가해지다 보면 여기가 부러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힌지 부분을 굉장히 두껍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안에는 이제 용지가 장착이 될 텐데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밖으로 빼시고 뚜껑을 닫아주시면 되겠죠. 닫을 때는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고요. 절단할 때는 밑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잡아 당겨주시면 깨끗하게 절단이 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용지를 빼고요. 그리고 뚜껑을 닫고요. 그리고 자, 이걸 이렇게 밑으로 비스듬히 잡아 당겨주시면 절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버튼을 한번 살펴볼게요. 버튼 같은 경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가장 자주 사용하는 기능 버튼이 바로 취소 버튼입니다. 그리고 정정 버튼은 신용카드를 결제한 내역을 취소할 수도 있지만 숫자를 정정할 때 사용하는 기능 버튼이기도 해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취소 버튼과 숫자 정정 버튼, 입력 버튼이 있고, 이게 이제 지운 버튼이 바로 종료 버튼입니다. 지운 버튼이 종료 버튼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정산 버튼은 매출을 정산할 수가 있습니다. 일별 집계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정산 버튼을 누르면 단말기 집계로 들어가시면 일정산이 있고, 그 다음에 기간별 합계도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정산이 바로 매출 집계할 때 사용하는 기능 버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0번의 죄인세 버튼이 있죠. 죄인세 버튼은 눌러볼게요. 죄인세 버튼을 눌러보면 여기 죄인세 버튼 있죠. 예전 용지를 출력할 수가 있어요. 자, 죄인세 버튼 0번을 눌렀더니 바로 이렇게 나오죠. 직전거래 죄인세, 방금 전에 거래한 내역을 죄인세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전에 결제한 카드 내역들 영수증은 출력이 안 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가능합니다. 2번 이전 거래 죄인세를 통해서 죄인세할 수가 있겠죠. 자, 카드를 투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카드를 투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카드를 통해서 예전에 거래했던 내역이 이렇게 뜹니다. 그쵸? 뭐 7월 19일 날 오늘 결제했던 내역이 나오네요. 5월 19일 날 결제했던 내역이 나오죠. 0번 004입니다. 004. 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용지가 그때 결제했던 용지가 뜨죠.
이렇게 해서 용지도 재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직전 거래 죄인수도 가능하고 이전에 결제했던 영수증도 출력이 영수증 출력이 가능하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3번에 현금 영수증 버튼이 있죠. 현금 버튼을 통해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그리고 화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쪽에는 이제 카드를 투입하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자, 현재 날짜와 현재 시간과 날짜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업체명이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현재 날씨가 표시가 됩니다. 오늘 현재 지금 비가 오고 있죠. 28도고요. 내일도 구름이 많네요. 자, 이렇게 날씨도 표시가 된다는 점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카드 결제를 어떻게 하는지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명 패드가 이렇게 있죠. 서명 패드의 좀 좋은 점이 뭐냐면 서명 펜이 굵기가 가늡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꽂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꽂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용카드 결제, 삼성페이 결제 등등 한번 해볼게요. 카드를 밑으로 가게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결제 금액을 눌러볼까요? 9,000원. 금액 눌러준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영수증이 출력이 되죠. 9,000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삼성페이는 어떻게 결제하는지. 자, 이번에는 5만원 이상 결제를 한번 삼성페이를 통해서 결제를 해볼게요. 자, 준비가 됐죠?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법으로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어서 삼성페이 결제도 할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오른쪽 측면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다가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어서 삼성페이 결제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단말기 본체 우측 측면에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바로 결제 금액 누르라고 뜨죠. 자, 5만원 이상을 결제를 해볼게요. 5만원 이상 결제 시에는 고객님에게 할부 개월수를 여쭤봐야 됩니다. 몇 개월로 할부를 해드릴까요? 자, 그러면 고객이 답변을 하겠죠. 한번 자, 52,000원 눌렀고요. 입력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할부 개월수라는 멘트가 나올 거예요. 이때 고객께서 일시불 거래를 원하는 경우에는 어떤 버튼도 만지지 마시고 그냥 여기 밑에 입력 버튼만 누르면 일시불로 거래가 되는 거고요. 3개월은 3을 눌러준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3개월로 거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서명을 해야 됩니다. 5만원 이상 결제부터는 서명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고객이 이렇게 서명을 하겠죠. 자, 그러면 결제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 52,000원 결제가 됐죠. 자, 그러면 취소를 한번 해볼게요. 자, 취소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기 취소 버튼 있죠. 주황색 버튼. 자, 보시면 가장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 내역을 취소할 때는 직전 거래에서 취소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이 아니고요. 그 이전에 결제한 카드 내역들 있죠. 이전에 결제한 카드 내역들을 취소할 때는 2번 신용 취소에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1번 눌러볼게요. 자, 52,000원이 가장 마지막에 결제했던 금액이었죠. 그죠? 카드 번호, 승인 번호가 나와 있네요. 삼성카드로 결제를 했었고요. 자, 확인이 되었으면 입력 버튼 눌러서 취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입력 버튼 눌러볼게요. 그러면 서명을 또 해야 됩니다. 5만원 이상 결제 시에 서명을 했듯이 5만원 이상 결제 금액을 취소할 때도 서명을 해야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고객님이 이렇게 서명 패드에 서명을 해주시면 취소가 진행이 되겠죠. 자, 52,000원 결제 취소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처음에 결제했던 금액이 그쵸? 9,000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거 취소 한번 해볼게요. 자, 취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 자, 이 경우에는 직전 거래 취소가 있고 신용 취소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직전 거래 취소가 아니고 신용 취소겠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 결제한 카드 내역이기 때문에 2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카드 번호를 입력해서 취소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통해서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눌러서 취소를 진행할 수가 있겠죠. 물론 카드가 있는 경우에는 카드를 투입해서 결제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카드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뜹니다. 카드를 집어넣게 되면 그 카드의 거래 내역을 불러오게끔 되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자, 7월 19일 날 결제를 했었던 카드고요. 9,000원 결제를 했었고 승인 번호가 떴습니다. 확인하셨으면 1번 선택이죠. 1번 버튼 다시 한번 확인을 하세요. 자, 1번 취소 진행 눌러서 취소를 진행할게요. 1번.
그러면 취소가 진행이 되겠죠. 자, 9,000원 마이너스 9,000원이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카드를 결제하고 취소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을, 자, 여기 서명패드에다가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서명패드에 이 부분에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기 전에 서명패드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자,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5번 버튼이 있습니다. 5번에 부가라고 쓰여 있죠. 이 5번 버튼을 눌러서 서명패드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자, 이때 신용구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1번. 그리고 결제받을 금액을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입력 버튼. 이때 스마트폰 뒷면을 이 부분 있죠. 여기 이 부분에다가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면 바로 삼성페이 결제를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한번 결제를 해볼게요. 자, 아이고, 잠시만요. 자, 준비가 됐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터치하게 되면 이렇게, 자, 이렇게 터치하면 바로 삼성페이 결제가 진행이 되죠. 자, 이 서명 패드는 고객을 향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고객을 향해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할 텐데, 자, 고객의 스마트폰을 받아서 여기에다가 삼성페이 결제를 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는 고객의 스마트폰을 만져야 되겠죠.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고객 보고 직접 스마트폰 뒷면을 이 부분에 터치를 해서 삼성페이 결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경우에는 고객의 스마트폰을 만질 필요가 없죠. 자, 서명패드를 통해서 삼성페이 결제를 할 때는 서명패드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5번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1번 신용구매 눌러주시고 결제받을 금액을 눌러주신 다음에, 자, 결제받을 금액을 눌러주시고 입력 버튼 누르면 이때 스마트폰 뒷면을 고객께서 여기에 터치하게 되면 삼성페이 결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그네틱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마그네틱도 자주 사용하는 결제 방식 중에 하나니까요.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카드를 보시면 이렇게 아이스칩이 있죠. 자, 아이스칩이 망가진 카드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건 롯데카드고요. 이게 롯데카드고 이게 이제 현대카드인데 다 카드마다 이렇게 아이스칩이 있습니다. 이 아이스칩이 망가진 카드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카드 결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뒤집어 보면 여기 마그네틱이라는 게 있죠. 이 마그네틱으로 결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카드를 아이스칩을 밑으로 가게 향한 다음에 밑으로 향하게 해서 여기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보십시오. 화면을. 이런 멘트가 뜹니다. 뭐라고 뜨나요? 화면에서 MS로 읽혀주세요. 폴백이란 멘트가 뜨죠. 그러면 카드 빼시고요. 마그네틱을 9시 방향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끼우고요. 이렇게 끼우면 돼요. 이렇게 끼운 다음에 밑으로 긁어 내려주시면 다시 한번, 자, 결제 금액 누르게끔 되어 있죠. 결제 금액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결제는 안 될 겁니다. 이 카드가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결제는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결제를 합니다. 그죠? 이게 바로 마그네틱 결제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발행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현금 영수증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니까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죠. 자, 현금 영수증 발행할 때는 이 현금 버튼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현금 버튼을 눌러 보시면 1번이 소비자 공제고요. 2번은 사업자 증빙입니다. 소비자 공제 같은 경우는 고객의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서 발행하는 현금 영수증 유형이고요. 사업자 증빙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사업자 번호를 등록해서 발행하는 현금 영수증 유형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고객께서 매장에 오셨는데 이 고객께서 현금으로 5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을 했고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인데요. 본인의 스마트폰 번호를 등록해서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현금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 자,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할 때는 소비자 공제를 통해서 할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번. 이때 식별 번호가 여기 뜨죠. 이때 고객님에게 이 서명 패드에다가 본인의 휴대폰 번호 등록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 거 휴대폰 번호를 등록을 해볼게요. 확인. 그러면 가맹점주께서는 그 고객이 현금으로 지불한 금액을
입력한 다음에 입력 버튼 누르면 현금 영수증이 발행이 되는 거죠. 발행됐죠? 보시면 5만원입니다. 자, 여기에 휴대폰 번호가 등록이 되어 있죠.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서 5만원이라는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한 거예요. 이걸 소비자 소득공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취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취소는 취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 여기에 4번에 현금 영수증 취소가 있죠. 4번을 눌러주십시오. 자, 소비자 공제로 발행했던 현금 영수증이니까 1번이겠죠. 자, 이때 다시 한번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했을 때 입력했던 휴대폰 번호 등록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객이 다시 한번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겠죠. 아이고, 맞나요? 다시 한번. 확인.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휴대폰 번호를 입력했더니 그 휴대폰 번호로 발행했던 현금 영수증 내역이 떠 있죠. 5만원짜리 맞죠? 승인번호 나와 있고요. 1번 선택.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5만원. 그 다음에 승인번호. 자, 1번 취소 진행. 자, 거래를 취소할 거니까 1번 거래 취소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1번. 그러면 자,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소 영수증이 출력이 되겠죠. 이게 바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고 취소하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정산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매출을 집계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정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정산 버튼이 있죠. 이렇게 7번에 정산 버튼이 있습니다. 7번 버튼 옆에. 이게 바로 매출을 집계할 때 사용하는 기능 버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단말 집계 조회로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일정산. 자, 일정산은 자, 출력 하면 되겠죠. 0번입니다.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자, 정산 일자는 7월 19일 오늘 맞죠. 만약에 7월 1일 걸 보고 싶으면 여기 19일을 1일로 바꿔주면 되겠죠. 여기 지운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통해서 날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거래 내역이 없다라고 뜨죠. 자, 기간별 합계를 한번 볼게요. 3번 기간별 합계가 바로 기간별 일주일 걸 보고 싶으면 일주일, 뭐 한 달, 뭐 1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3번. 자, 그 다음에 출력을 입력하시고, 자, 예를 들면 25년 3월 1일부터 자, 3월 1일 하루의 시작은 00시 00분 00초부터 시작하죠. 자, 그리고 종료 일자는 25년 7월 18일까지 해볼게요. 자, 7월 18일 하루의 끝은 23시죠. 23시 59분 59초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기간별로 합계가 진행이 되겠죠. 쭉 나옵니다. 이렇게 일일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현대카드는 얼마 몇 건 결제했고, 삼성카드는 몇 건 결제했고 나오죠. 이렇게 해서 합계도, 매출 합계도 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키인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키인 결제는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키인 결제는요, 고객의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받아서 결제하는 비대면 결제 방식입니다. 자, 멀리 계시는 고객으로부터 카드 결제를 받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키인 결제, 비대면 결제 방식이에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고객으로부터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문자로 전송을 받든 아니면 사진으로 전송을 받든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자, 여기 보시면 5번에 부가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5번 버튼이 키인 결제할 때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자, 그리고 5번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1번 신용 구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결제받을 금액을 눌러주시고, 자, 예를 들면 카드 번호를 한번 눌러볼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 중에서 이 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를 한번 눌러볼게요. 삼성카드인데요. 자, 유효기간이 지난 카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노출해도 됩니다. 아이고. 그 다음에 입력, 그 다음에 유효기간 연월에 맞게끔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할부 계열수 일시불인 경우에는 그냥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일시불로 거래가 되는 거죠. 어떤 버튼도 만지지 마시고요. 7개월은 7자를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그러면 서명을 해줘야 되겠죠. 서명은 고객이 할 수가 없습니다. 가맹점주가 서명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키인 결제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통해서 결제하는 기능이 바로 키인 결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결제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키인 결제까지 가능한 카드 단말기죠. 자, TS113의 이 모델이고요. 저희가 현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가장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시는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 더보기란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결제 링크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